은퇴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준비 부족으로 그 순간을 맞이합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집값 상승에 기대어 자산 증식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집값이 급락하면서 그들이 신뢰했던 자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막 은퇴를 시작했지만 그들이 꿈꿔왔던 안정적인 노후는 점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집값의 폭락과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그들은 본격적으로 비참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고 그들의 은퇴 준비가 부족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은퇴 세대에게는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모아놓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냉혹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의 베이비 부머, 은퇴 후 집값 폭락의 비참한 노후가 시작된다. 서론. 은퇴는 언제나 다가오지만 그 순간을 준비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는 오랫동안 집값이라는 자산의 상승에 의지하며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주택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았고 은퇴 후에도 집값 상승 덕분에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격히 하락한 집값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은 이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은퇴 후 집값이 무너지는 현실은 그들이 예상한 노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 후 삶을 돌아보고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은퇴 후 집값 하락이 가져온 현실 집을 팔지 못하는 베이비 부머들. 첫 번째 사례로 김씨 68세는 서울 근교에 위치한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김씨는 30대 때 집을 구입하면서부터 이 집은 내가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보금자리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집값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었고 은퇴 후에도 그 집을 팔아 여유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60대 후반에 접어들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집값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김 씨는 더 이상 아파트를 팔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때는 내 집이 나의 자산이었고 은퇴 후에 자금줄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저 팔지 못하는 짐이 되어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자신들이 가진 집을 은퇴 후 자산으로 보고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의 하락과 경제 불안정성은 그들의 예상과 달리 집값을 떨어뜨렸고 그들이 집을 팔고 유동성을 확보할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기대했던 그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많은 이들이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할 방법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자산관리 실패 집값 외에 다른 준비가 부족했던 세대. 두 번째 사례로 박씨 62세는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은퇴를 맞이한 뒤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집값 외에 별다른 자산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집값이 오르면 그걸 팔아도 될 것이라며 별다른 자산 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주 이야기했던 것은 집값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그는 집값 하락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 씨는 자녀들의 학자금과 생활비,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직면하면서 결국 금융상품이나 연금, 보험 등 다양한 자산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집값 상승에만 의존해온 그는 은퇴 후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다양한 자산을 분산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50대 때부터 다양한 자산을 준비했더라면 은퇴 후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털어놓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주택에만 의존한 자산 관리 방식을 택했지만 다각적인 준비가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연금이나 저축, 투자 등으로 자산을 분산하지 못한 채 은퇴에 이른 이들에게는 경제적 불안정이 더욱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재취업의 어려움. 은퇴 후 경제적 독립을 위한 또 다른 고난. 세 번째 사례로 최씨 64세는 은퇴 후 재취업을 시도했으나 기대와 달리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 씨는 40년 가까운 경력을 가진 전문가였지만 은퇴 후 재취업 시장에서는
나이와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젊은 인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이 나이 먹고 또 일을 한다는 게 불가능할 줄 알았다는 최 씨는 급여가 적고 안정성도 떨어지는 일자리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는 젊은 사람들은 경력보다 능력을 보고 뽑는데 나이 때문에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더라며 실망감을 토로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 후에는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은퇴 후에도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재취업이 가능했지만 오늘날의 경제적 변화 속에서는 60대 후반에 접어든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 경제적 자립을 꿈꾸던 많은 사람들이 재취업에 실패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은퇴 후 더 이상 집값만 믿지 마라. 준비된 은퇴 생활을 위한 전략. 서론. 은퇴 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집값만 있으면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한때 믿었던 말입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는 오랜 시간 동안 집값 상승에 기대어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해왔죠.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 믿고 그 집을 팔아 은퇴 후의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은 예전만큼 상승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베이비 부머 세대는 집값에 의존한 은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죠. 은퇴 후 자산 관리와 생활 준비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집값 외에도 은퇴 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 다각적인 자산 분산. 은퇴 후 자산 관리의 중요성.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산 관리입니다. 예전에는 주택 하나만 있으면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집값이 고점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집값만 믿고 은퇴 준비를 하는 것은 위험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산을 분산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부동산 외에도 다양한 금융 자산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채권, 연금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 자산을 활용해 자산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주식이나 ETF를 활용하면 은퇴 후 자금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주식시장과 같은 변동성이 큰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도 중요한 자산 관리 수단입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을 다각화하고 분산시키는 것만으로도 은퇴 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집 한 채만 믿고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양한 자산을 분산해 놓으면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 재취업과 평생 학습.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은퇴 후 재취업을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은퇴 후에도 일거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시장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어려워지지만 다행히도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50대 이상의 경력자들을 찾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경력직 인력을 선호하는 분야가 많아졌고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 학습입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IT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외국어를 학습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재취업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도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전문성을 살려 컨설팅, 프리랜서 등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려면 단순히 쉬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지만 그만큼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3. 건강관리. 은퇴 후 건강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
은퇴 후 건강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몸을 많이 써서 힘든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체력이 떨어지기 쉬운 나이대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건강이 나쁘면 그 시간도 제대로 즐길 수 없습니다. 건강은 결국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퇴 후 건강을 잘 관리하려면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이 필수입니다. 운동은 하루에 3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 자전거 타기, 수영 등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면 좋습니다. 또한 식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체력과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나치게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피하고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면 은퇴 후에도 보다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정신적 준비와 새로운 삶의 목표. 마지막으로 은퇴 후 정신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지만 이 시간이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의 방법으로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일에 치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악기를 배우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준비된 삶을 위해 해야 할 일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준비된 만큼 풍요롭고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집값에만 의존해 은퇴 준비를 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자산을 분산하고 재취업 기회를 열어두며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정신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잘 준비된 은퇴 후 삶은 그만큼 더 행복하고 안정적일 것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집값에만 의존하지 않고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관리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 후 삶을 준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